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하죠. 대장동 사건에. 이 남욱 변호사. 이 남욱 변호사가 왜 이렇게 실토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 진실을 밝혀도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우석 월간 기자, 월간조선 기자가 이 월간조선 단독으로 이렇게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정영학 녹취록, 소위 말하는 여기에 기준점이 됐던 정영학 녹취록을 다시 풀어가지고 해석을 재해석을 하고 다시 숨어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노력하는 것을 보고 그 진실을 추적하는 그 윤석열 정부의 검찰 노력이 이건 진실하다. 보통이 아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실을 하게 모든 것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 담은 자료 논란이 되는 가운데 지금 정영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다시 풀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러한 노력을 보고 진실을 밝혀도 되겠다고 나는 판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을 밝혀도 되겠다고 판단한 그 기준 때문에 자기는 모든 걸 밝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실 남욱이가 밝히는 것은 밝힘으로써 자기도 범죄 혐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께 더 처벌받는 것을 알면서도 밝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지금 배포해서 좌표찍기 논란에 이렇게 휩싸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면서 이 윤석열 검찰이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는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이 민주당 대변인 검찰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 명으로 합치면 150여 명이 넘는다.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김의겸이는 말이죠. 이 엄청난 짜말을 잘 해대는 사람이죠. 청담동만 우리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집 사건.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만 해도 서너 건 되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재정 한동훈 장관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가져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했다는 거짓말을 완전히 국회에서 뻔뻔스럽게 해댄 그 김의겸. 이런 자가 그대로 대변인을 지금 그렇게 범법한 자가 그대로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의겸은 옷을 벗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약에 이거 헌법을 갖다가 이렇게 유린하고 농단하는 이러한 자들, 헌법농단자들을 어떻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김의겸이가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지금 어두운 역사를 쓰고 그리는 자는 바로 이재명과 김의겸입니다. 똑똑히 알아둬야 됩니다. 어두움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김의겸과 이재명과 같은 자들입니다. 반드시 이 자들은 처벌을 함으로써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될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야당 파괴라든가 정적 제거 수사에 나갔는데 야당 파괴는 169석 파괴는 누가 했습니까? 그 증거를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11월 6일 기준으로 말이죠. 윤석열 정권이 출범을 한 지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출범해서 법안을 77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법안을 제출했는데 77개를 전부 망가뜨려 뭉개버렸습니다. 자, 이게 누가 야당을 파괴했다는 얘기입니까? 야당이 지금 이 정부를 파괴한 겁니다.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국회를 해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느냐? 김의겸이가 얘기했는데요. 정적 제거요? 이재명이가 정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의 정적입니까? 지금 이재명 한번 보십시오.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찰을 해야 되는 주식을 방산 주식을 2억 3천이나 방위산업 주식을 샀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기 지역구 성남에서는 국회의원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송영길 인천의 계양구로 달려가 가지고 거기에 깃대를 꼽았습니다. 송영길이 갈고 닦아놓은 그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서 감히 대통령의 정적이요? 정적이란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국방위에 들어가 가지고 2달 동안이나 자기 주식을 방산 주식을 산 걸 갖다가 딱 놔두고 말하지 않고 있다가 기자들이 발설을 해가지고 그게 국감에서 문제가 됐죠. 국방위원이면서 국방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국방위원이 2달 동안이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대선에 떨어져가지고 2억 3천만 원어치 주식을 방산 주식을 샀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정적은요,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 소위 비명계, 이재명계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재명의 정적일 수가 있긴 있을 수 있어도 그들조차도 이재명을 정적 정도로 무게를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남 시절에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비리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것을 갖다가 어디다 대놓고 야당 탄압이라고 합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 이 김의겸 씨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검찰은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정영학에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신에게 20억 원 요구하고 있는데 자신이 돈이 없다고 말한 내용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 정권의 소위 윤 정권의 수사검사들은 이걸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을 맡은 윤석열 정부 검찰은 열흘 가까이 밤을 새워가면서 정영학 녹음 파일을 여러 번 자세히 들어본 결과 2021년 1월 24일부터 26일 녹취서 김만배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정진상이 20억 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아, 대단한 걸 찾아냈죠. 네.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거나 실제 듣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을 윤석열 검찰은 찾아내고 확실히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례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는 남욱 변호사는 여기에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는 이런 요지의 얘기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기자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 정권 수사팀에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 정권이란 건 문재인 정권입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정영학 회계사의 증언만을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이 교체되고 담당 검사 중 한 명이 일주일 꼬박 세워가지고 정영학 녹취록을 다시 듣고 직접 푸는 것을 자기가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내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진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진실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이분은 그럴 정도로 변호사 출신이니까 적어도 보면 알죠. 네. 자,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가치와 문재인 정부의 가치는 하늘과 땅이었다는 바로 이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 우리는 곰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것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것이라고 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길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고 헌법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그 길만을 가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길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이가.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국가 체제와 국민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급진적인 사고방식의 표현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그와 같은 뜻으로 말했다면 이건 곧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촛불혁명, 틈나면 혁명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는데 그가 원한 것은 일종의 지난 5년은 혁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틀을. 지금 북한에서 무인기가 와서 이렇게 서울항공을 뒤집어 놓은 것도 바로 군을 무력화시킨 지난 5년간 9.19 군사 합의 때문에 남북 합의 때문에 이루어진 생겨난 소위 군사무능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해소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군사훈련은 바로 그래서 군 기강을 확립해야 됩니다. 군 기강 확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으로서 이 서울항공을 휘젓게 만든 무인기 사건 이걸 그대로 묵인하면 안 됩니다. 국방장관이야 전체 책임을 지휘부 책임을 묻고 다시 국방수뇌들을 새로운 각오로 임하도록 국군을 강군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이 위험한 이 말을 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죠.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길을 가고 있는 헌법의 나라입니다. 이런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에 있는 것이지 국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삶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의 삶에 대한 것은 자기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새롭게 고쳐 쓰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개헌을 하려면 이건 벌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런 엄청난 혁명적인 이야기는 말이죠.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을 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든지 공산주의 국가로 끌고 가든지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위장하면서 우리가 전체주의의 길을 우리가 갔었습니다. 한번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탈원전, 원전도 마음대로 싹 없애버리고 소득주도 성장, 상공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국가가 마치 배급제로 향하는 듯한 그런 모습, 전 단계 모습을 아주 잘 살피게 했습니다. 국가가 많이 있던 돈들을 막 소비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전체주의화 시키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양상, 모습,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는. 민노총을 앞세워서 민노총을 부추기고 민노총을 봐주고 포퓰리즘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국민들이 기분 좋게 만들고 막 퍼주기 시작하고 남미 베네수엘라를 향했습니다. 정말 힘든 날을 지난 5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